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정치 불안정 상태에서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외환 시장은 좀 불안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죠. 이번 주에도 이제 금리, 환율, 정치 뉴스 이런 것들이 주요 뉴스로 적용이 될 텐데 일단 시장은 지지선은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선을 바탕으로 시장이 좀 반전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 매매가 이제 연초까지는 조금 축소가 되는 상태고 금융 투자는 한동안 이제 매도하는 그러니까 수급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또 반면에 개선되는 수급 효과가 좀 있죠.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우리가 좀 부진한 그런 편이었고요. 다른 나라는 대체로 뭐 주후반에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권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변수에 막혀 있다 보니까 우리만 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종목들을 보면 뭐 마이크론 정도만 마이너스권에 있었고 웬만한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꾸준하게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고 폭이 크진 않지만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자동차주가 미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GM이 지난주에 거의 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체크하는 종목 중에서는 지난주에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지난주 지수 방어하는 역할을 했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가 이런저런 악재들 뭐 이제 신용 등급 전망 하향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 겹치고 나오고 하면서 2차 전지가 지금 지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통신 장비주들이 지난주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든가 금융주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플러스를 보였고 또 자동차, 미국에서 자동차가 강했듯이 우리 증시에서도 자동차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좀 줄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해지다가 최근 12월 들어서는 초반 이후에는 좀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매한 종목도 보면 좀 변화가 있긴 했어요. 보통 이제 순매도 딱 보면 삼성전자가 순매도 제일 상단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이제 순위가 되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좀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 매도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이제 연말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 자체가 축소되면서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좀 줄어든 건지 그건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수 쪽에서 보면 하이닉스,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이 포진이 돼 있고 2차 전지 또 종목군들 그러니까 하이닉스, 2차 전지, 조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난주 주간으로 보면 매도하는 날 매도 제일 많이 한 게 130만 주. 그리고 이제 200만 주 가까이 매수하기도 하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매매가 잡히지 않고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가 좀 마무리가 된 건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이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2차 전지, 지난주 2차 전지 담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담고, 기관 투자들은 제약 바이오 담고 반도체 담고 이런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종목들이 뭐 이런저런 업종 고루 들어가 있죠. 근데 최상단으로 보면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조합,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플러스 반도체 조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게 지난주에 어떤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수급 특징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당장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한데 고민은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빠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원화가 약한 거냐, 달러가 강한 거냐. 근데 지금 보면 원 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저게 박스 친 게 이제 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쭉 치고 올라가면서 밀고 올라가 버리고 이제 주식시장은 변동성으로 바뀌어 버렸죠. 근데 처음에는 달러가 강한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한 일주일 왔다 갔다 보면 달러가 강하지 않아요. 달러 인덱스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냥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달러가 강해서 뭐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해진 뉴스보다 국내 소식이 더 불안정하게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적인 불안정이 금융시장을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정세 자체가 좀 불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율이 1,500원 넘어가네 만에 뭐 지금 뭐 1,500원은 넘어가는 걸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환율이 어쨌든 피크를 친다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은 바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반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정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선 올해 코스피가 9%, 23% 빠졌다고 하지만 달러로 바꾸면 21%, 33%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코스피는 4분의 1이 날아간 거고 굉장히 낙폭이 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투자하기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왜 불편하냐면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제 좋은 차트가 나온 게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 주식시장이 좀 반응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4.6%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레벨에서는 미국의 국채가 4.6%를 주는데 그 뭐 한국 이렇게 불안정한데 한국 주식 살 필요가 있나? 그럴 이유가 있나?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리스크가 좀 크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는지 여부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변수는 제가 12월 초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잘 봐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기술주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기술주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나면 3개월 차부터 제조업 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패턴이 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 그게 딱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제조업 지표 잘 나오면 우리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때 당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딱 잘 나오던 날 증시가 폭등을 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확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날 하필이면 이제 계엄이 터지는 바람에 그날 밤에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주식시장이 이제 변동성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제조업 지수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지수 나오면서 만약에 이제 근데 최근에 나오는 제조업 관련된 주변 지표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조업 지표까지 꺾이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이 조금 힘을 또 잃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오면 우리 시장에는 이게 어쨌든 좀 올라갈 수 있는 동력 하나가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 변수 중에 하나니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 네, 코스닥은 60분기선, 이 선이 되게 중요한 지지선이 됐고 그 선을 깨고 나면 그 다음 분기에는 올라가는, 지금 뭐 4분기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분기에는 양봉 나오는, 이게 깨고 나면 양봉, 깨고 나면 양봉, 근처 가면 양봉, 이번에 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봉 나올 분기, 원래 이 패턴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지지되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120월선 5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3,000원에서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IMF 때, 다음에 금융위기 때, 이때 그 선이 이제 저점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현재까지는 그걸 굉장히 잘 견뎌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PBR 0.83, 현재 0.84 정도 되는데 코스피 PBR이 0.83 정도가 지지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코스피가 지금 2,400 밑에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 120월선에 PBR 0.83이 바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의 위기는 사실상 금융위기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점을 예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든 견뎌내는 그런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외국인들 코스피 지수, 코스피에서 매도한 매매 추이 7월 이후에,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추이, 이걸 같이 제가 엑셀로 그려봤거든요. 이런 그림인데 숫자를 보면 그러니까 8월 23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코스피 매도했잖아요. 그때 매도한 금액이 22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20.2조 원,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8천억 원,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2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팔았다기보다는 삼성전자를 매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한 순위 보면 자동차, 현대차, 기아 합쳐가지고 한 1조 5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전차 빼면 외국인들이 매도한 건 아니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팔지 않는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2000년대 이후에 삼성전자가 연간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면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올라갔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거 깨지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징크스 하나 깨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나서 상승 전환할 때 1년만 오르고 끝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만 오르고 올해 엄청나게 하락을 해버려서 그 패턴이 깨졌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징크스 하나 있는 게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하락하고 나면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올라가는 최소가 42% 올라갔으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7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연간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되려면 외국인들 매수로 바뀌지 않고선 저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된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도장을 깨듯이 안 좋은 쪽으로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그런 흐름이 실제로 이어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잠깐 휴가 가서 이제 매도를 쉬는 거냐 요 흐름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동향이 시황상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보면 정치 변수 지금 이제 국무총리 탄핵까지 넘어간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정점을 과연 지나간 거냐. 왜냐하면 계엄 사태 이후에 시장이 여러 번 아래를 두들기긴 했지만 어쨌든 2400 아래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2400을 장중에 7번을 깼는데 종가로 2400 밑으로 끝난 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6번은 종가를 2400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 재료도 좀 정점이 넘어간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환율.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서 나가고 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1,500원대를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코스닥이 첫 주에 또 괜찮은 징크스가 있거든요. 이게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증시를 방어해주면서 끌어올려주는 종목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류의 어떤 종목들, 자동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내에서 HBM 이런 종목군들이 좀 버티는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돼도 좋고 제약도 좋고 하니까 어쨌든 시장을 일주일에 5거래일이 있다. 그럼 적어도 3거래일은 플러스가 나는 종목군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흐름이 등장을 하는지 이 구도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월 첫 주 제가 상승률을 보니까 이거 1월 첫 주라는 거는 그 주간에 뭐 12월 마지막 날이 이제 섞여 있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1월 첫 번째 캔들 그걸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은 10년 중에서 7번 올랐어요. 코스피는 4번 오르고 6번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코스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금융투자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배당받으려고 들어왔던 금융투자의 매수 자금이 연초까지는 매도로 바뀌면서 수급이 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 여파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약간 그 영향을 좀 받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배당 기준율이 분산이 돼가지고 이제 금융투자 매도는 좀 일찍 끝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새해에는 그러니까 그런 건 있고, 코스닥은 뭐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양도세 관련된 그러니까 주주명부 들어가는 거를 회피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 기준을 딱 지나자마자부터 이제 매수하면서 매수가 좀 매수 우위의 장세로 바뀌게 되는 그런 징크스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번 오르고 이제 2번 빠지고 이런 패턴이 된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대주주 요건이 이제 양도세 조건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종목 장세에는 어떻게든 전개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연간 전망대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증권사 더 취합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내년도 증시는 하단은 2100 정도를 제일 낮게 잡았고 상단은 3200까지 잡힌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뭐 2800에서 3000에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그런 편인데, 아래로는 지금 2400이니까 2100 정도면은 굉장히 저거 제가 잘못 쓴 건가? SK증권은 제가 잘못 표기한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건 제가 이제 가로 그러니까 일단 정리된 게 아니라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정리하다 말고 한 거라서 이건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내년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증거는 더 추가해서 이건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제가 특집 방송 몇 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설문 돌려서 증권가의 고수들 설문 돌려가지고 트레이더들의 수다 이것도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또 연말에도 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